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블로그를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이 바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바쁘고, 구독자 수도 늘지 않으니까, 하다가 말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해와 신라의 전쟁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날의 고조선 연구소에서 그린 지도입니다. 사료나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린 지도입니다. 믿을만한 지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기보다 국경선이 더 위로 갑니다. 이거는. 발해 무왕 733년 3월 무왕은 당나라에 대응하는 거란을 지원하여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거란 발해 돌궐까지 힘을 합쳐 도처에서 당군을 격파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의 도움을 요청하여 발해의 남쪽 국경을 쳐 발해군을 교란하고자 했습니다. 출전했던 신라군은 추운 날씨 탓에 무서운 동차들을 내채 퇴각했습니다. 무왕은 다시 군대를 보내 당나라의 마도산을 공격했습니다. 신라가 발해의 남쪽을 쳤다고 합니다. 그 날씨가 추우니까는 신라군도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발해 산왕태 스위처 신라를 공격하고 북부의 말갈 부족을 공략하여 영토를 넓혔습니다. 홍요현제에 의하면 당나라 원하 때 발해 왕 대인수가 남쪽으로 신라 평정하고 북쪽으로 여러 부라고 공격하여 공과 몹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발해와 신라가 전쟁했다는 기록이 여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왕은 발해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는데 발해 영토는 남으로 신라와 접하고 서로는 요독을 차지하였으며 고구려와 부의 옛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발해 지도도 많이 틀립니다. 이 발해 영토가 훈명강성 다 거기 그쪽으로 다 차지했습니다. 이 탑은 유탑인데 유나라고 세운 탑으로 자신의 영토에 세운 탑입니다. 유탑이 있는 지역은 다 유나라의 영토입니다. 보면은 고려의 영토와 유나라의 영토가 이 유탑을 경계해서 이렇게 그어보면 딱 나옵니다. 이후의 지도에 보면 유나라의 유탑이 적색 동그라미로 표시되는데 윤영상 해상시, 요양시 포함됐습니다. 이때 유탑과 고려의 국경선이 다 경계로 나옵니다. 이게 국경선인데 엉뚱하게 고려 한반도 내로 그냥 딱 그려놓고 역사학교가 아주 엉터리인데 이거. 응? 왼쪽 지도는 역사국교서의 잘못된 지도이고 오른쪽 지도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사료로 만든 지도입니다. 오른쪽 지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지금 이 지도로 왼쪽 지도는 그것에 나타난 지도인데 이게 다 틀립니다. 우리 학교 때도 저런 지도를 배우고 지금까지도 저런 엉터리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역사 교과서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 지도는 요사지리지 지도입니다. 요사지리지도 이거 우리는 학교는 요사지리지도 못 문다 그런다. 여기 보면 기지 옆에 한문으로 동경이라고 여기는 요양시를 말합니다. 윤영세 요양시고 그 아래 해주가 하는데 윤영세 해주시로 여기 영토는 유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경계로 해서 거기가 고려와 경계지역입니다. 근데 무슨 한반도 내에 고려지도를 그려놓고 요사지리지 못 믿는다고 합니다. 역사가가. 요사지리지에 보면 동경 요양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동강 요양군의 원래 조선 땅이다. 유나라 동경이 바로 이곳이다.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여기에 안동 도부를 설치하였지만 나중에
발해의 대씨가 차지했다. 대씨는 처음 음루와 음루 동우산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사 지리지에도 윤영신 유황씨가 요나라가 차지했고 그전에 발해 대씨가 차지했다 합니다. 이 발해 대씨가 차지한 것도 당분간입니다. 잠깐 차지한 거지 신라가 더 오랜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이 해주 남해군에 대해서 비살상은 바닷가에 위치해서 뒤에 해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해주 남해군이 설치되었으면 절도를 뒀다. 본래 옥조구 지역이면 국으로 때 비살성으로 당나라 이세적이 공격했던 것이다. 발해는 남경 남해부로 불렀다. 이 다 나옵니다. 비살성은 찾아보면 나옵니다. 나왔던 반도 그쪽에 위치한 게 비살성이고 거기가 연효성 해주시고 거기가 거란 요나라가 차지했고 나중에 발해가 차지한 것입니다. 일본 승려 엔닌이 산동성의 법화원에 839년 6월 7일부터 840년 2월 9일까지 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지낸 승려 엔닌은 직접 조선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서 한가위 축제 기원과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노승 등이 말하길 예전에 신라가 발해와 쌍방 전쟁을 벌일 때 이날 신라가 대승려를 거두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었는데 이를 대대로 이어왔다. 100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가무간연 현악기로 낮부터 밤까지 이었고 3일을 쉬었다. 때문에 지금 고골 그림의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그 발해는 하북성 북쪽으로 1000명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는 신라와 발해가 최소 2차례 이상 충돌하거나 전쟁을 벌인 정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신라가 발해에게 영토를 빼앗기거나 피해를 입었으면 이후 신라가 폐강 일대에서 폐강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가 명절로 삼아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이유도 과거 발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입당 구법 순례 행기는 일본 승려였습니다. 그 당시 발해와 신라가 존재할 때 그때 쓴 것입니다. 이게 믿을만한 기록입니다. 이 폐광정성도 대동강이 아닙니다. 대동강이 아니라 태자 이난의 고조선 연구선을 통일 신라의 국경을 3부분에 걸쳐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삼국시대 패수는 신라와 발해의 경계는 니아와 같은 강으로 현재의 중국 윤영선 개주시 언니아이고 북성 때 학자인 허황진 금나라의 상경으로 감싸 기록한 사례의 현재의 중국 윤영선 개월시를 지나면서 동쪽으로 신라산이 있다는 부분은 중국의 길림 합단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라의 정총군은 길림산 연변 조선 민족자치구의 중정시임을 밝혔습니다. 용정시의 용두의 우물에는 지금도 용종인 교회는 정천에 연옥비가 새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의 경계는 해성시 저쪽부터 길림 합단령 신라산, 신라 정천군 이렇게 있었습니다. 발해 무왕이나 선왕 때 신라의 전쟁한 기록이 있고 입당 굴법 신라 행기에서 발해와 신라가 전쟁을 하고 신라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유사 지리지시를 보면 요왕씨를 발해가 차지했을 때 중경 형격부라 했고 윤성 해주씨를 남경 남해부라 불렀습니다. 이날때 고조선 연구소의 신라 지도 또한 고대 문화나 지리를 살펴보고 만든 지도입니다. 발해와 신라의 전쟁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발해가 저 지역을 차지한 것은 잠깐입니다. 대부분 그냥 그 신라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삼국사기 신라분기 성도강 때 보면 733년 가을 7월 당나라 현종이 발해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로 들어와 침범하였으므로 태복 원해경 김사란을 교육시켜 왕에게 관적을 올려주어 계부의 동산사로 영해군사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말갈 남쪽 관봉을 치게 하였습니다. 때마침 눈이 많이 내려 한길 남짓 사이에 산길을 막혀 군사 가운데 중류자가 절반 넘어 아무런 공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김사란 본래 왕족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주의하였을 때 공산의 예의가 발랐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즉위하였습니다. 730년 당나라가 폐강 이남의 땅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폐강이란 것은 유형시로는 태자입니다. 태자부터 대유화까지를 폐강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현도강 820년 가을 7월에 우장군 태수 대경에 명하여 한산주 북쪽 여러 주군의 백성 만여 명을 징발하여 300리 길이의 폐강 장성을 축조했습니다. 폐강은 유양실로는 태자이고 신라는 니아라 했는데 여기가 발해와 경계이기 때문에 발해의 침략을 막기 위해 폐강 장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 폐강이라는 것은 태자입니다. 태자부터 연못이 거기 대유화까지를 폐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300리 117km를 폐강 장성을 쌓은 것입니다. 신라본기 문무왕 672년 8월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는데 둘레가 4360보였다. 신라본기 성도강 718년 한산주 도독 관을 내 여러 성을 쌓았다. 736년 윤충 사인 영수를 보내 평양, 우두 두 주의 기세를 살펴보게 하였다. 평양은 신라본기 원성왕 789년 한산주의 백성이 굶주리니 국수를 내어 진원하였다. 790년 발해 사신을 백어를 보내고 감흥이 들다. 790년 5월에 삼국사기 신라본기 산도강 820년 봄 정월에 헌창의 아들 법문이 고달산의 도적 수신 등 100여 명과 함께 반란을 모였다. 평양에 도읍하고자 해서 북한 선대를 공격하는데 도독 1000명이 병사를 거느고 싸워 그를 잡아 죽였다. 820년 가을 7월 우장군 태수 백영에게 명하여 한산주 북쪽 여러 주군의 백성 만여 명을 징발하여 300리 길이 폐강 정성을 축조하였다. 여기서 평양은 윤영석 요양시를 말합니다. 요사지리도 요양시가 고구려 평양성이었다고 말합니다. 동령로 본래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또한 장안성이라고 하였다. 한이 조선을 멸하고 낙랑 한 통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낙랑 지역이다. 진의회 영간 후반에는 그 왕이 고련이 처음으로 평양성에 머물렀다. 고려는 장수왕을 말합니다. 당이 고려를 정벌할 때 평양에 공략하여 그 나라가 동쪽으로 옮겨 압록수의 동남쪽 천년위에 되는 데에 있었는데 평양이 예터가 아니었다. 왕건에 이르러 평양이 서경이 되었다. 기원 8년 1270년 서경을 고쳐 동령부라고 하였다. 동령료 총관부를 신격시고 녹사사를 설치하였으며 정주, 의주, 인주, 위원진을 나누어 파서부에 예속시켰다. 삼국사기 신라 한주. 한주는 본래 고구려 한상군이었는데 신라가 이를 취하였으며 경덕왕이 한주를 고쳤다. 지금은 광주이다. 건의리 하는 두 개다. 한양군은 본래 고구려 북한상군 평양이라고 하는데 진흥왕이 주로 삼고 군준을 두었다. 경덕왕의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은 양주의 예터이다. 우왕야는 본래 고구려 계묘편이었는데 경덕왕의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행주이다. 한주는 고구려 땅을 고구려부터 빼앗은 땅을 한주로 삼은 것입니다. 신라 한주 견성군은 본래 고구려 마을군이었는데 경동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포주이다. 해고군은 본래 고구려 동사문이라고 쓴다. 홀군이었는데 경동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영주이다. 구택현은 본래 고구려의 도라편이었는데 경동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백주이다. 폭주군은 본래 고구려의 내미헐군이었는데 경동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해주이다. 해주는 윤영성 해주씨입니다. 북한 해주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헷갈린다. 이거 보면 상한군은 본래 고구려 휴안군이었는데 경동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봉주이다. 이 봉주는 봉성현입니다. 봉성현. 이 고도사 지리 양광도 남경 유수관 양주, 남경변 유수관 양주,
본래 고구려의 북한 상군 남평양성이라고도 한다. 백제의 군초왕이 차지했다. 고려 성종 때의 습자는 처음 습도를 정하고 12절도절 두면서 양규를 자신채권으로 부르고 해주와 함께 좌우 이보로 삼아 관내도에 수색시켰다. 자신채권은 좌측에서 고려 개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측에는 해주가 하는데 이 지역은 윤영선 해주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씨가 오른쪽에서 지키고 양주가 그 아래쪽 좌측에서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윤영선 해주씨의 윤영선 유양시 부근에 고려 개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슨 청나라 사신이 고려 개경을 가는 이 기록입니다. 고려 국경도시 해주 6월 유천등은 동무로부터 팔각해거에 이르렀다. 사유서를 얻어 해산을 올랐는데 고려의 수공도 배를 타고 지강도에서 순포를 타고 대에 큰 강으로 나왔다. 다시 웅진구에 닿아 머무르는 육지에 올라 160일간의 고려의 경계는 해주에 닿았다. 또 100일간의 염주, 또 40일간의 백주, 또 40일간의 그 나라였다. 왕이 그 나라라는 것은 개경을 말합니다. 왕이 사신을 상박까지 영접하고 신하고의 예를 다했다. 청동 70일을 머무르 기도했다. 이 기록은 송나라 사신이 선동관도 동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요동의 옹진구, 윤영선 연고시에 내려서 고려의 요나라 해주, 신라 지리지 한지에 보면 해고군이 나오고 고려 때 염주라 불렀고 구특현이 나오고 고려 때 백주라 불렀습니다. 폭주군이 나오는데 고려 때 해주라 불렀습니다. 고려 때 송나라 사신이 간 곳을 본다면 산동 반도를 출발해 대여와 입구의 옹진구, 윤영선 연고시에 도착하고 다음에 거란에 차우자하고 있던 윤영선 해주시로 갔다가 염주 백주를 거쳐 고려 수도인 개경에 도착한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에 웅진구 윤영선 연고시 또한 거란이 차지했고 해주 또한 거란에 차지한 것으로 보아 요탑이나 유사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염주 백주 또한 윤영시 유양시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다 윤영선 해주시가 거란이 차지했고 웅진구 또한 거란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보면 대충 고려 개경이 윤영선 유양시 부근에 있었는데 무슨 북한 개경에 있다고. 아니 지금 역사학자는 역사 공부를 안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냥 지 먹고 사는 거에 바쁘니까. 이 지도는 제가 대충 그려놨습니다. 신라 지리지 한시 지역이 나오고 고려 때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윤영선 유양시 해주시 봉성면 연고시 일대라고 생각됩니다. 삼국사기 신라 붕괴에 나오는 평양은 북한 평양이 아니고 신라의 한산지 지역과 가까운 윤영선 유양시의 평양으로 고구려 수도를 말합니다. 신라 붕괴 발해와 전쟁에선 한두 번 나오고 발해의 침략에 대비해서 신라에서 한산주 백성을 동원해서 대여부터 태제화까지 300리의 폐강 작성을 쌓았다는 기록을 볼 때 발해의 전쟁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발해와 신라가 전쟁을 했으니까는 평화로운 때 300리 길이의 폐강 작성을 왜 쌓겠습니까? 이 살려면 엄청난 돈도 들고 인력도 드는데 이거는 발해와 신라의 전쟁이 이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신라의 전쟁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사료와 직접 가서 보고 제작한 신라 지도로 믿을만한 지도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 봉기를 보면 당나라에서 폐강 이남까지 신라 영토임을 보장받았습니다. 신라 봉기에 한산지 평양 지역이 자주 나오고 문무왕 때는 신라 말기 궁예가 나올 때 신라 말기 궁예가 나올 때 한산지 평양을 점령했다는 기록을 볼 때 오랜 기간 동안 한산지 평양을 신라 영토였고 몇십 년 동안 발해가 빼앗은 거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입당 구법 신라기에서 발해와 신라 전쟁 때 신라가 승리해서 승리한 날을 기념해 명절로 삼았다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에서 이런 지도를 그려놓고 이것도 믿을만합니다. 그러지만 삼국사기 신라 봉기에는 신라가 평양, 윤영선 유양시나 한산주, 유양이나 해성시 그쪽까지 다 신라였고
궁예가 있을 때도 평양인 고구려 평양인 그 유명성 여행시를 차지하고 한주까지 다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라가 더 발해는 잠깐 차지한 것입니다. 신라가 대부분 그쪽까지 그 유명성 유양시나 그 해성시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